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현재 코인 가격이 전반적으로 또다시 약세 흐름으로 들어가서 예전에 엄청 폭락하기 직전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현재 불안한 심리가 우리 대중 투자자들 아마 마음속에 지금 있을 거예요. 저조차도 막 이렇게 비트코인이 또 19,000달러를 하회해서 18,600달러 언저리까지 이렇게 떨어지면 사람 심리라는 게 그래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뭐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많이 했었겠지만 저는 이제 기대조차도 안 했었고 아마 이게 안 될 거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뭐 결론적으로 안 됐어요. 비트와이즈 현물 ETF부터 해가지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DBTC의 스팟 ETF 전환도 이게 그냥 거부돼 버렸어요. 이미 예측하셨겠지만 근데 원론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명확한 규제안이 나오지 않은 현재의 상황. 그렇기 때문에 XRP가 증권이 아니면 상품이냐 어떤 이 결론도 안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트코인에 관해서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승인해 줘야 된다. 만약에 상품이면 CFTC 관할로 넘어가는데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겐슬러가 입을 턴다는 자체도 사실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리고 게리 겐슬러 본인 자체도 비트코인하고 예전에 이더리움에 관해서 상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는 비트코인만 유일하게 상품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기준점이 없구나. 모호하구나. 지금 현재의 상황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 거고 중요한 건 이 소송이 먼저 XRP에 관한 소송이 먼저 결론이 지어져야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관한 ETF, 현물 ETF도 승인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가상자산의 기준점이 되는 거는 XRP의 명확성이다. 증권이냐 아닌지 이 기로에 아마 그게 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반려됐는데 뭐 이미 예견됐던 거라 이 소송이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걸린다라는 게 벌써 트위터 상에는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얘기가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뭐 그리고 지금 최저점에서 거의 막 폭락할까 말까한 지금 저점에서 이거를 승인 내줘봐야 뭐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고점을 100%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억 뭐 6, 7천 뭐 8천 뭐 2억 뭐 이렇게 언저리라고 봤을 때 향후 뭐 1년 후에 1년 후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80% 지점에서 이거를 승인 내주고 대중들을 막 이렇게 몰고 100% 지점에서 폭락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하게 됐고 여기 도널드 버릴라? 뭐 비버릴라라는 이분이 이제 뭐 요번에 새롭게 뭐 고용돼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법률 뭐 최고 책임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분이 딱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SEC는 유사한 비트코인 ETF 상품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일관된 기준을 적용을 못하죠. 명확한 법률안이 결정된 게 없으니까 그건 당연했던 거고 두나무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보좌관 영입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미 많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돈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정관계 인사들 그리고 지금 이 분이 전 법무부 장관 보좌관 이분이 들어가시기 전에 이미 금감원 출신들이 많이 대거 빗썸이라든가 아니면 업비트라 많이 영입이 됐었어요. 과연 왜 그럴까요? 정부하고 정부 고위 인사들하고 왜 엮여 있을까요? 이 가상자산 시장이. 미래에 돈이 될 거란 얘기예요. 지금은 명확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제가 이런 뉴스 나오는 거 본 거랑 가상자산 시장 뭐 안 좋은 뉴스들 나오는 거 보면 네이버나 다음에 보면 댓글들 보면 가관도 아니에요. 거기 보면 뭐 이러다가 거래소다 폐소되고 사라질 거다부터 해가지고 거의 100개의 댓글이 있으면 거기서 98개는 거의 다 부정적인 댓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현재의 시점을 그냥 매수 시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진짜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떠나야 할지 자 이미 정답은 나와 있어요. 언제나 이 사이클은 계속 반복이 됐어요. 지금 떠나면 아마 연말 가서 엄청 후회를 하실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향후에 7월 말에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에 관해서 뭐라고 예견할지, 그러니까 발언할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회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마 어저께 오후 정도에 나왔을 거예요. 6월 30일 날 9시 55분, 그러니까 저녁 정도에 나왔는데, 미국 5월 근원 PCE 지수 4.7% 상승, 예상치 하회했다. 아주 미온적으로 하회를 했어요. 원래 예측했던 게 4.8인데 4.7. 아주 미온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3개월 연속 하락을 했다. 예,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PCE 물가지수는 미국 연준의 중점적으로 참고하는 물가 지표다. 상승폭이 3개월 연속 둔화되면서 연준의 긴축이 둔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관측자들은 80% 정도가 7월 말에 금리 인상하는 퍼센트를 0.75% 금리 인상할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는데, 중간에 아마 7월 10 며칠인가 아마 지표가 하나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긍정적인 정점을 찍었다라는 지표가 만약에 나오면, 만약에 0.50%라는 어떤 그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여름 불장 지표가 아마 활활 타오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어쨌건 이거는 뭐 후행이니까, 선행해서 뭐 미리 지금 예측하기엔 그렇고, 어쨌건 참고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비트코인 스팟 ETF의 연기, 뭐 거절보다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사실은 이거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하반기 불장이 어떻게 될지 이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더리움 네트워크, 그레이, 뭐 글래시어 업그레이드가 뭐 라이브로 진행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난이도 폭탄을 연기를 한 거예요. 다시 100일을 연기를 시킨 거예요. 지금서부터 100일이면 어느 시점이요? 9월 말에서 10월 초가 되는 거죠. 실제로 만약에 이게 여기서 다시 연기를 하면 우리가 바라는 연말 불장은 다시 연기가 되는 거고, 이게 온타임에 그냥 이 타이밍이 들어가면 이 이더리움 2.0을 이슈로 해서 하반기 불장을, 4분기 불장을 아마 도모를 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더리움이 극한으로 만약에 상승을 하면 나머지 연관돼 있는 알트코인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어쨌건 중요하게 빠져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차트적인 관점에서 인컴샤크도 이미 예견을 했었고, 올해 연말에 어느 정도는 반드시 익절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차트리스트들도 제가 이제 본 게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비슷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기되지 않기만을 바라야죠. 또다시. 자, 그래서 물음표를 던져놨고,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냐면,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지금 했었을 텐데, 이게 어떤 거냐면, 거래소 상위나 지금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 많이 지금 상주에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상주에 있는데, 그에 반해서 코인 가격은 급락해 있는 현재 상황이다.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은 오버보우트, 그리고 크립토 지금 뭐 가상자산은 오버솔드, 과매도 상황이다. 근데 뭐 이거는 크립토컨트 지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본인이 본 거를 그냥 해가지고 대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상황으로 있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대기했던 게 시장으로 쏟아 들어가면 또다시 이제 반전되는 상황이 있을 거다라는 거를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예전에 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있었을 때, 그때 어느 시점이 지나면 다시 가격이 올라갔었고,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 상황에서 오버솔드 됐을 때는 코인이 그때서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반비례 상황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온체인 데이터는 긍정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도지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저도 도지코인은 옹호론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옛날에 70원 때부터 해가지고. 자, 어쨌건 뭐 많이 고점을 찍고 많이 폭락한 현재 상황이긴 하지만, FTX 재팬에 여기 보면 7월 5일날 11시부로, 오전 11시부로 도지코인이 상장될 거다, 이미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현재 상황. 그래서 이게 뭐 파란을 불러올 거다, 뭐 상승이 될 거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FTX는 일본에 들어가 있는 해외 거래소도 가장 최근에
해외 거래소가 들어가 준 거에는 FTX가 유일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름이 있죠. 미국 내에서도 어느 정도 네임드가 있는 거래소고. 근데 도지코인을 가지고 일본에 들어갔다. 근데 실제로 FTX 재팬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인이 정확히 딱 여기 나와 있는 코인밖에 없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XRP, 베이직 어텐션, 라이트코인, 솔라나, FTX 토큰, 자체 거래소 토큰, 그리고 폴카닷, 엔진코인, OMG 네트워크. 예, 이게 다예요. 예, 여기에 이제 도지코인이 7월 5일부로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번외적인 얘기인데 FTX가 블록파이는 인수 합병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셀시우스는 감당하기 힘들다. 너무 부채가 많다. 너무 위험하다. 재정 상황이. 그래서 거래를 안 할 거다라는 얘기가 우회적으로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참고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딱 요건데 트레이더 지본이라는 사람이 차트를 올렸거든요. 근데 인컴차크가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몇 개월간의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올 거고, 자, 여기서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올 거고, 어느 순간에 비트코인부터 이제 급등을 하는 구간이 올 거야. 그래서 뭐 이분은 45,000달러, 46,000달러 이 정도를 올해는 정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막 이렇게 안 올라가다가 하반기에 만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더리움 머지 폭탄을 통해서 급작스럽게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급등을 하면 급락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뭐 김영익이나 아니면 그 두물머리? 빈센트라는 그분 견해도 제가 많이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 다 뭐 매크로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전문가시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제 바라보시는 게 하반기에 한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 특히나 이제 주식시장 기준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익절을 해야 된다. 왜냐면 내년 초부터 해가지고 경기 상황 자체가 매크로적으로 안 좋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들을 되게 공통되게 많이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 봤을 때 이 데이터랑 이 지금 차트랑 좀 약간 억셉이 되지 않나. 이 사람은 뭐 그런 거까지 뭐 참고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제가 보고 있는 사람들 몇몇이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관점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비트코인 뭐 45,000에서 46,000달러, 44,000달러, 3,000달러 기준에서 알트코인도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텐데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현금 확보를 좀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내년 연말까지 쭉 하락 국면으로 다시 한번 또 들어갈 거야. 이런 얘기들을 좀 사람들이 많이들 하더라고요. 뭐 향후에 이제 지켜보시면 아실 거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연준에서 그러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를 강하게 할 거라는 얘기를 와해시키기 위해선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이제 봉합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지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트윗을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유럽 쪽에 유럽 중앙이나 아니면 서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가스관을 잠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뭐 분쟁이 있다, EU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노드 스트림이라는 이 가스관이 있는데 이거를 수리를 해야 된대요. 7월 11일부로.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금 가스량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게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럼 유럽 내 인플레이션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정치 지도자들은 우호적인 어떤 그 지표가 대중들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결국에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7월 11일 날부로 이게 만약에 영원히 잠겨버린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럽 내에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럽 정상들은 푸틴하고 결국에는 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국면으로 7월 11일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뭐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넣겠죠. 본인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뭐 원유를 수급을 해줄 거다. 천연가스를 뭐 어떻게 해줄 거다. 그게 공짜로 오나요? 그 먼 바다를 건너서 화물 운송선이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 뭐 기름 운송선이 거기까지 가는 데는 또 기름이 안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언발의 오줌 누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유럽 같은 경우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한테 뭐라고 뭐 미디어 상에서 지금 뭐 지금은 뭐 최악의 상황이다, 극악이라고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7월달 어느 시점이 가면 아마도 좀 여태까지는 보지 못했던 아마 반전되는 뉴스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 지표를 보면서. 그리고 제레미 얼라이어라고, 자, 여기 서클사 CEO인 분인데 6월 30일부로,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시간이죠. 6월 30일부로 EU ROC라고, 자, 그러니까 유로화에 패그된 스테이블 코인을 서클사에서 찍어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찍어져 나왔어요. 찍어져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서서히 유동성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들어오기 위한 하나의 인프라를 확장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제 파운드화에 패그되어 있는 GBP 뭐라고 하더라? GBPT인가? 하는 것도 빗비넥스를 통해서 향후에 이제 7월달 초부터 이제 찍어져 나오기로 돼 있다라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게 다 사실은 뭐 부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아틀란타 연준에서 가장 최근에 이제 발표한 건데 Q1, 그러니까 1분기 GDP, 미국 1분기 아틀란타 같은 경우 마이너스 1.6%였어.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다. 이미 리세션이라는 거죠. 경기 침체 국면이에요. 연준 의장은 아마 이런 지표가 그 주에서 나왔다 이런 지표를 GDP에 관해서 아마 계속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연준에서 금리를 올린다. 근데 예를 들어서 GDP는 계속 못 올라가고 하회를 하고 있다. 그럼 물가 잡겠다고 하다가 예를 들어서 벼룩 잡겠다고 하다가 초과상간 다 태우는 격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뭐 어느 순간까지는 자이언트 스텝 한다는 얘기를 하지만 어느 시점이 가면 분명히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인상에 관한 스탠스를 누그러뜨리면서 조금 완화되는, 그렇다고 뭐 금리 인하를 하는 건 아니지만 멈춰버릴 수 있는, 잠시 동안에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극반전되는 상황이 잠시 동안 도래하지 않을까라고도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기점을 노리셔가지고 막 상승하면 더 돈 투자해서 땡겨야 되겠다, 비트코인 1억 찍겠구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엑시트 시점이라고 좀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이제 뉴스들이 이제 7월 말부터 해가지고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더 구체적인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자, 그리고 7월 1일 날부터 제가 하루에 영상을 조금 더 올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약세 시장으로 가든 아니면 상승 반전하든 저는 제가 말한 대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따 오후에 또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크립토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전한 경제 침체기에서 안전한 구명정에 옮겨 타는 티켓팅을 이미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말도 안 된다, 이건 망해가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프레임을 길게 보면 제 말이 분명히 정답일 거예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텔리움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